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가 그 원격 수업 탑재형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실 선생님이 전에 이제 고배 법칙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해놨는데 이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 합의 법칙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수업을 아마 목요일에 듣게 될 거고 고배 법칙 수업을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마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정의를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교과서에서는 우선 정의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건이란 어떠한 실험이나 시행의 결과예요. 근데 사건을 왜 알아야 되냐? 이 경우의 수가 사실 사건으로 정의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냐? 보면은 집합이라 봐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 함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구성원을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이죠. 근데 실험이나 시행이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로 그것에 대해 결과를 따지는 것이므로 사건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모든 가지수가 돼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모든 하고 선생님이 가로치고 중복, 누락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써놨는데요. 당연히 이제 중복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빠뜨려서 우리가 챙겨야 될 어떤 가지수를 이제 카운트 못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한 셈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 앞서 이제 사건을 집합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럼 경우의 수는 집합에 해당되는 원수의 개수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파트에서 A와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경우의 수 부분도 사실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해석한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익숙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구분이 되고요. 사실 이 두 가지만 배우면 모두 끝나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어 명도도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 각각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 r개를 택하거나 아니면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즉 적당한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합의 법칙은 이제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뭔가 그 가지수를 따지는 것이므로 사실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과 같이 뭔가 공식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단원에서 같이 관련 문제도 풀어보고 한번 숙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 261페이지고요. 자, 여기 생각 열기 보니까 지금 식당에 후식으로 컵케이크 3개와 아이스크림 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조건이 자, 이 중에서 하나만 택하래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지수가 결국 어떻게 돼요? 3과 2, 즉 뭐예요? 각각 컵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의 개수죠. 이것들을 더해서 그냥 5가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사실 뭐 우리 상식선에서도 당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경우의 수 어떤 그 맥락과 봤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두 개의 사건, 각각 컵케이크를 고를 사건과 아이스크림을 고를 사건을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이제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는 가지수라고 이제 해석했을 때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각각의 가지수인 3과 2를 더해서 5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노란색 박스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표현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면은 합의 법칙이고, 동시에 일어나면은 고배 법칙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서의 동시라는 표현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합의 법칙에 대해서도 동시에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 법칙을 통해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우선 합의 법칙에서 의미하는 동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교집합,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해석했을 때 두 집합에 해당되는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M과 N이라고 하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요? 우리는 N, A 합 B,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가치수를 구하는구나. 이게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제 앞에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 NA와 NB를 더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죠. 근데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빼지지 않은 상태로 바로 A 또는 B가 이런 사건의 가지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존재한다면은 여기 그것까지 이제 빼줘야겠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해당 문제는 지금 여기 예제나 문제에선 다루지 않고 있고요. 선생님은 뭐 뒤에 있는 중단원의 대단까지 아직 다 확인 못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로 뭔가 합의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구나 바로 판단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합의 법칙에서의 동시라는 표현은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라는 뜻이고, 자, 오늘 또 설명하겠지만 고배 법칙에서 동시에 일어난다에 대해서는 이제 두 사건 이상이 하나의 경우의 수에 기여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표현의 의미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지만 우리 아이스크림과 컵케이크에 대해서 하나씩만 고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후식도 컵케이크면서 동시에 아이스크림인 건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해당되게끔 우리가 3과 2를 더해서 5가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다 라고 되어 있는 표현 밑줄을 쳐주고요. 선생님처럼 구분 또는 순서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 때 주사위를요, 서로 다르게 주어질 때도 있고요, 서로 같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경우의 수도 당연히 다르게 구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이 된다가 되겠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뭐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쵸? 특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뭐 이런 식의 순서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같은 주사위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지수가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지금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우리가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개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둘의 눈의 수의 합이 가장 작을 때는 2가 되겠고요. 가장 클 때는 12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5의 배수는 두 가지죠. 5와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5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앞서서 서로 다르다. 그러면 순서를 염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순서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그 중에 좀 간결한 방법이 순서쌍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각각의 그 사건을 나눈 거예요. 지금 합의 5일 사건과 합의 10일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서 한번 그 경우들을 이제 순서쌍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우선은 5인 경우에 대해서 1,4, 2,3, 3,2, 4,1이라고 나타냈어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에 해당되는 눈이 각각 순서쌍으로 나타냈다고 보면요.
1,4 같은 경우는 둘의 합이 5가 되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5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2,3과 3,2, 그다음에 1,4와 4,1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가 바뀐 것 정도밖에 없지 일치하잖아요. 사실 그 구성한 수 자체는. 근데 이것에 대해 선생님이 다르게 경우의 수를 구분한 이유는 지금 서로 다르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과 3,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온 경우와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온 경우로 엄연히 달라요. 근데 만약 앞에서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다면은 이 2,3과 3,2라고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헤아리면은 안 돼요. 그건 이제 중복해서 헤아린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합이 5인 경우에 5인 사건에 대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지. 만약에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에 대해 합이 5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면은 이 뒤에 두 가지가 삭제가 되고 1,4와 2,3만 헤아려져야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자, 다음 이제 합이 10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4,6, 5,5, 6,4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상을 판단할 때 나름의 팁이 우리가 중복도 해선 안 되고요. 누락도 해선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라 사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선생님처럼 어떠한 순서상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이 5인 경우에 대해서만 보면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4보다 더 큰 자연수에 대해서 둘의 합이 5가 되게끔은 해당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누락도 없겠죠. 그러니까 중복이나 누락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어요.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해졌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합의 법칙에 의해서 합이 오면서 동시에 합이 10일 수는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7개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 x, y에 대해서 둘의 합이 4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수어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연수의 합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그 사건들은요, 총 3가지밖에 없죠. 왜냐면은 자연수가 아무리 작아봤자 1이고 그 둘을 합했을 때 2가 되니까 2부터 3, 4 이렇게 3가지 사건으로 나눠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죠? 요 이제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스님이 또 순서상으로 여기 풀이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 각각 경우를 나열했고요. 1, 2, 3. 근데 이들은 또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쵸? 합이 2면서 동시에 3이면서 4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더해서 6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또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앞서서의 예제인 자연수인 x, y랑 한번 비교해서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 0을 포함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수 자체가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뉘는데 음의 정수를 제외하고는 결국 0과 양의 정수인 자연수만 남으니까 이 x, y의 앞과 달리 어떻게 0이 속해져서 한번 수어쌍을 구성해 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의 합이 3보다 작거나 같은 0 이상의 자연수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4가지 있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또 순서쌍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1, 2, 3, 4 총 더해서 10개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요. 자, 다음 고배 법칙 조금만 더 나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서의 그 합의 법칙과 똑같이 후식인데 컵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여기서는 자,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택해야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논리를 펼쳤죠. 후식 중에 컵케이크면서 동시에 아이스크림인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그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를 만족해서 각각의 사건을 가지수로 3과 2로 해석한 뒤에 둘을 더해서 이제 5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결국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컵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합의 법칙은 우선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컵케이크 세 가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지금 딸기맛, 초코맛, 아이스크림 같아요. 둘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표현을 해놨죠. 사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수영도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이제 민트 초코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민트 초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트 초코 컵케이크와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한 세트로서 경우의 수 1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경우의 수 2, 3, 4, 5, 6, 총 6가지가 된 거죠. 그쵸? 근데 그 6가지가 결국 이런 그림을 그리자니 뭐가 된 거예요? 3에 2씩 달려 있으니까 3 곱하기 2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우리가 이제 앞서 선생님이 이제 동시에 뭐 일어날 수 있는 이라고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근데 이제 그 간단히 앞에서 설명하기를 두 개의 사건이 두 개의 사건 이상이 하나의 경우의 수에 기여했을 때 지금 그렇죠. 컵케이크라는 사건 하나랑 아이스크림이라는 사건 하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두 개의 사건이 한 번의 경우의 수 하나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뭘 하자? 곱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해 곱의 법칙 노란색 박스로 정리가 된 거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앞에서 합의 법칙에서는 이 사건 A와 사건 B는 사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케이크를 하나 골랐으면은 아이스크림은 고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냥 컵케이크 하나만 고른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지금 이 고배 법칙에 대해서는 사건 A에 대해서 일어난 것을 전제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사건 B가 일어난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m 곱하기 n 각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책 옆에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자, 잇따라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합의 법칙에서의 동시는 이제 결국 뭐였어요? 교집합의 원소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고배 법칙에서의 동시는 자, 두 사건 이상이 하나의 경우의 수에 기여했을 때를 의미한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3번과 4번을 같이 풀어보고 마칠게요. 한번 3번부터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한번 문제를 봅시다. 꽃병 2개와 장미 4송이가 있는데 지금 문제 말미에 물음에 꽃병 1개와 장미 1송이를 동시에 택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꽃병을 고르는 것을 하나의 사건, 또 장미를 고르는 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봤을 때 두 사건이 지금 동시에 하나의 경우의 수에 기여를 하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각각 2개, 4송이, 곱해 8가지. 어렵지 않죠? 다음. 자, 4번은요. 민서가 티셔츠, 바지, 점퍼를 4개, 3개, 2개 갖고 있는데 또 문제 마지막에 티셔츠, 바지, 점퍼를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 자, 그럼 앞서랑 똑같죠? 지금은 사건이 3개나 돼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씩 다 해서 경우의 수 하나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다 곱해서 24가지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씩 다 택하여 뭐 경우의 수를 구해라 했을 때 그럼 주어진 숫자 모두 다 곱해주면 되겠다. 뭐 소위 무지성 곱셈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물음에 각각의 사건이 기여한 것들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지 만약에 여기서 뭐 4개, 3개, 2개까지 다 얘기를 해놓고 티셔츠, 바지를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의 수 하면은 점퍼가 빠졌으니까 이를 제외하고 4와 3만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실 지금 상황 이게 다 곱해지는 게 맞는데 이제 문장의 말미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데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몽땅 다 곱해서 헤아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갔고요. 우리가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고배 법칙 일부 좀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배 법칙 다 정리를 해서 경우의 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열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